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는 혼전 임신으로 인해서 결혼식을 할 때는 임신 5개월이었고요. 3개월에 상견례를 하고 5개월에 결혼을 했죠. 뭐 예물이고 뭐고 다 생략하고 하자더니 예단은 받아가고 지네들 이바지는 가져가고 처음부터 웃기고 이상했지만 뭐 할 수 있나요? 신랑 하나 보고 참았지. 그것도 아니지. 애 보고 참았지 내가. 아무튼 뭐 그렇게 결혼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집안이 보면 볼수록 웃기는 집안인 거예요. 우선 결혼하고 나서 당장 집 살 돈은 없고 임신이 먼저 되어 결혼을 한 것이기도 했기에 남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월세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몸만 들어오면 된다는 시부모님의 달콤한 말에 속아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참 멀쩡한 아들 낳아놓고 왜 가족들은 다 모질이들만 모인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우선 미리 말씀드리면은 저희 남편 묵묵히 일도 열심히 하고 뭐든 배려해주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집에 들어와서 느낀 건 시누이나 시어머니나 다 아들한테 돈 거리는 겁니다. 일단 우리 시어머니 경제관념 전혀 없어요. 돈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아들한테 손 벌리고 이게 습관이었나 보더군요. 뭐 거기까지는 결혼 전이니 그렇다고 치고 이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용돈을 주면 그 안에서만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번에는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출근을 하려는데 지갑 속에 카드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좀 늦었던 날이기도 했고 전날 저녁 치킨 사오면서 썼던 카드라 집에 있을 것은 확실하기에 우선 정지 안 시키고 갔다 와서 찾겠다고 출근을 했어요. 아니 근데 얼마 있다가 문자가 왔다는데 땡땡 백화점에서 자그마치 50만 원이 찍힌 겁니다. 너무 놀라서 저에게 전화가 왔길래 저는 쓴 적이 없다고 했죠. 아니 근데 퇴근 후에 보니까 시모가 그걸 쏙 빼가서 화장품 50만 원어치를 사온 겁니다. 아들 카드 훔쳐다가 사온 거죠. 나도 한번 못 사본 그 사치스럽다는 화장품을 사셨더군요.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싸구려 화장품만 써온 저는 뭐 몰라서 안 사나요? 그것도 처음엔 몰래 쓰시고 몰래 가져다 둔다고 생각하신 건지 화장대 위에 쓱 올려두셨더라고요. 근데 참 속이려고 마음먹었으면은 최소 자기가 사온 거 보이지 않게 감추기라도 하던가. 시부모님 방에 가보니까 떡하니 딱 그 백화점 쇼핑백이 놓여져 있고 즐비한 화장품들. 이거 뭐 나 엿먹으려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네요. 정말 머리 뚜껑이 시원하게 열렸지만 제가 참았습니다. 에휴, 그래. 화장품이 참 가지고 싶었나 보다. 얼마나 가지고 싶었으면 아들 거 훔쳐서 사올까. 그래, 참자 참어 했죠. 근데 참 모른 척을 해주면은 고마워서 조심하기라도 해야지. 이틀이 지나서 용돈 준 거 다 썼다면서 돈 없다고 아들 며느리 방에 와서 대자로 침대에 누워서 안 나가는 겁니다. 돈 안 주면 안 나가겠다고 앙탈을 부리는데 와 이거 뭐지? 신세계였어요. 일단 남편이 이번 한 번만 더 드리고 이번 달은 더 없다고 확실히 못 받고 더 드려서 내보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제가 자꾸 주지 말라고 옆에서 얘기한 걸 들어서 저한테 기분이 상한 건지 참 쪼잔한 복수를 하시더라고요. 손녀한테 니엠이 닮지 말라고 시부모도 몰라본다고 우쭈쭈 거리시는데 이제 태어나서 얼마 되지도 않은 애한테 무슨 악담을 그렇게 하시는 건지 이놈의 집안에 들어온 게
도대체 후회가 되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화장대에 동전이든 지폐든 잔돈 남아서 올려두면은 그것은 24시간 안에 무조건 사라집니다. 심어든 신우든 누군가가 가져갑니다. 제가 오해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큰 오산입니다. 하도 사라지길래 일부러 놓아두고 실험까지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놈의 도벽 대단하다고 느낀 게 이 집에 와서 수건 빨래를 하는데 무슨 워터파크, 무슨 목욕탕 수건이 이렇게나 많은 건지. 수건 한 장 사는 게 아까워서 다 훔쳐오셨나? 전국의 목욕탕 워터파크가 다 모여 있더라고요. 스트레스는 많이 받았지만 돈이 깡패라고 나갈 돈만 있었으면 당장에 분가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억울한 게 자기 딴에는 집에 공짜로 살고 있으니 뭐 일도 많이 하고 용돈도 주고 하라고 하시는데 지금 생활하면서 느낀 게 차라리 월세를 내고 말지 시누이와 시모가 훔쳐가는 돈이 더 많은 거였어요. 매우 열받았지만 이런 걸로 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참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저희 결혼 반지가 사라졌어요. 결혼하고 임신하면서 손가락에 살도 찌고 하다 보니 빼서 화장대에 넣어두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제가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늘 두던 자리에 넣어두고 안 건드렸으니까요. 그동안에 일도 있고 하니까 시모 신우 다 물어봤는데 하참 끝까지 발뺌하며 모른다고 오히려 그런 걸 묻는 저보고 무개념하고 못 배웠다고 하는데 눈알이 뒤집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증거가 있냐고 따지는데 와, 연기력들이 아주 무슨 영국 영화과 나오신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눈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저를 몰아붙이는데 옆에서 보고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말리시느라고 진땀을 흘리셨네요. 그나마 시아버지는 정상이셔서 매번 시모를 말려주시고 뒤처리까지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했죠. 그리고 뭐 일단 증거가 없으니까 저도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도저히 참고 살 수가 없어서 어떡하든 뭔가 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우선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도 의심은 가는데 증거도 없이 몰아붙이면 힘들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증거? 알았어. 만들면 되지. 어디 두고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찾아낸 방법이 안방에 있던 컴퓨터였습니다. 남편이 이번에 코로나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화상회의 할 겸 캠을 하나 장만했거든요. 근데 이걸로 녹화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방안을 촬영하기엔 각도가 좋지 않아서 일부러 방 청소 겸 기본 전환을 한다고 이것저것 가구들을 옮기면서 청소를 했죠. 하지만 본래의 목적은 컴퓨터와 화장대가 서로 마주 보이게 위치시키는 것이 제 목적이었습니다. 캠으로 화장대를 잘 녹화할 수 있게요. 이걸 준비하면서 어찌나 뿌듯하던지 범인은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가구 배치까지 완료를 했으니 이제 잡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이 든 거죠. 이 집에 있는 막장 아침 드라마 연기배우 두 여자를 잡아낼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쁨의 몸소리가 쳐졌어요. 정말 골탕 먹일 생각에 얼마나 신이 났는지 전날 밤 잠도 안 오더군요. 퇴근한 남편에게 미리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가구 배치를 일부러 이렇게 했다. 당신이 가족 식사 자리를 좀 만들어 봐라. 그 다음부터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녁 간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삼겹살 파티를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없어서 못 먹던 사람들이라 고기라면은 사족을 못 씁니다. 그날 고기 구워 먹으면서 제가 일부러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신우, 며칠 전에
제가 결혼 반지 가져간 거 아니냐 의심한 거 죄송해요. 생각해보니까 그거 얼마 하지도 않은 건데 그것보다 화장대 안에 순금 목걸이가 있는데 그게 진짜 비싼 거거든요. 돈 100만 원은 넘을걸요. 다행이에요. 오히려 다음엔 제가 조심히 잘 챙길게요. 제가 잊어버렸나 봐요. 어머니 화해의 뜻이니까 많이 드세요. 갑작스런 태세의 변화에 시모랑 시누이가 어안이 벙벙해져 있다가 알면 됐다고 다음부터 그런 의심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며 엄포를 놓으시곤 아주 신이 나셨습니다. 옆에서 자상하신 시아버지께서는 원래 나이 들면 다 잊어버린다며 물건 잊어버렸어도 그러려니 하라 하시며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금목걸이를 미끼로 덫을 설치해두고 3일간 기다렸는데 이제는 안 사라지는 거예요. 뭐지? 왜 안 오지 싶었는데 4일째 되던 날 드디어 금목걸이가 사라졌습니다. 금목걸이가 사라졌는데 너무 신나는 거 있죠? 이제 범인 얼굴 확인할 일만 남았으니까요. 근데 10시간이 넘은 영상들을 다 확인하려니까 16배속으로 돌려도 1시간은 멍하니 보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장기간 녹화를 하기 위해서 저화질로 맞춰놓고 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려고 하니까 눈도 피로하더군요. 너희놈 내가 잡아낸다. 필사의 결의로 쥐잡듯이 쳐다보며 지난 영상을 넘기다가 드디어 범인을 잡아냈습니다. 근데 그 범인이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아니었어요. 다름 아닌 시아버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안 나오더군요. 늘 옆에서 말려주고 위로를 해주시던 시아버지가 범인이었습니다. 이제 보니 며칠 전 아니라고 부인을 하던 시모와 시누의 연기가 그게 연기가 아니고 진짜였던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시아버지의 두 얼굴에 너무도 놀랐습니다. 영상 속 시아버지는 완전 다른 사람이었어요. 은근슬쩍 들어오시더니 잽싸게 화장대 안을 뒤지시고는 금목걸이를 주머니 속에 넣고 바로 나가시는 거였습니다. 남편에게도 이 영상을 보여줬고 남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이 집에 유일하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늘 괜찮다 해주시고 시모 시누 말려주시고 하시던 분이 그분이 범인이다니. 저는 진짜 시모 시누 혼내주려고 설치한 건데 뜻밖의 범인에 이걸 어찌해야 될까 싶더군요. 남편은 기회를 주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괜한 말을 해서 유혹을 해서 그렇지 아버지가 그럴 분이 아니라고요. 저도 좋다고 했습니다.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분실당한 얘기 안 하고 기다려봤습니다. 하지만 신우가 몇 번 용돈이 떨어졌는지 화장대에 기웃댄 거 이외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포기를 했죠. 그냥 그날 저녁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금목걸이가 사라졌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날 의심하는 거냐고 따지는 시모와 자긴 절대 아니라며 고개를 저어버리는 신우, 그리고 자긴 상관없다는 듯 팔짱을 끼고 쓴웃음을 지으시며 지켜보시던 시아버지. 그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저 연기자 시모 신우 또 깝치고 있네 했겠지만 옆집 불난고 구경하듯 평온하게 뒤에서 지켜보시던 시아버지께서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남편이 말합니다. 솔직히 이 집에서 살면서 실망스러웠던 일들이 많다. 만약 지금 가져간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 모두 눈을 감고 범인은 조용히 손을 들어달라 했어요. 장난기 없는 남편의 진지한 모습 때문인지 다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더군요. 근데 끝까지 시아버지는 손을 들지 않으셨어요. 남편은 울그락불그락해서 표정 관리도 안 되는지 매우 화난 표정으로 말했죠. 알겠다. 사실 우린
범인의 영상을 확보했다. 이 영상을 가지고 지금 경찰서를 찾아가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더 찾아보면 있지 않겠냐며 집안을 찾아보자 말하십니다. 네, 그렇죠. 다 보입니다. 그러시다가 본인이 어디 구석에서 발견한 척 들고 나오시겠죠. 뻔히 보이는 속셈에 누가 넘어가 주겠습니까? 남편이 말했어요. 왜요? 아버지인 거 들킬까 봐서요. 했더니 시아버지가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시는 겁니다. 아버님, 저도 봤어요. 대체 왜 그러셨어요? 실망입니다. 하고 거들었죠. 보고 있던 시모와 시누도 다 깜짝 놀라고 집안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때서야 싹싹 비셨어요. 이것저것 다 증거 있다고 거짓말까지 보태서 신문하다가 그제서야 그 전 반지도 시아버지가 가져가셨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시모와 시누에게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일단 사과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간 돈 조금씩 갉아모은 게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기분은 찜찜했지만 적어도 이번 사건의 범인은 아니었으니까 그 부분만 사과를 한 거죠. 그리고 남편과 저는 그날 이후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남편이 화가 많이 났나 보더라고요. 앞으로는 명절 때조차 찾아뵙지 않겠다고 하는데 모르겠네요. 뭐 저야 그게 좋기는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그리고 현재 나와서 사는 지가 이제 2달이 되었습니다. 월세방 잡아서 나왔는데 월세 내고 공과세비를 내도 시댁에 얹혀 살 때보다는 돈이 더 잘 모이는 거 있죠? 대체 얼마나 갉아먹어서 살아왔던 건지 남편은 이번 일로 느낀 게 많았는지 또 미안했는지 틈만 나면 처가댁에 필요한 거 없느냐며 사들이자고 합니다. 갑작스레 그런 관심이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기분은 나쁘지 않네요. 저희 엄마도 아침부터 전화와서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이것저것 자꾸 배송이 온다는데 그냥 사위가 이제부터 제대로 사위 노릇 하겠다고 말했다며 농담처럼 웃어 넘겼네요. 남편의 분노가 사그러들면 그땐 시댁을 마주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이만하면 해피엔딩 아닌가요? 만약 다시 연락하고 지낸다고 해도 시댁 식구들의 기는 확실히 죽인 다음에 잘 지내고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야무지게 밟아드려야겠죠. 남편 돈 그리 갉아먹더니 이제 갉아먹을 것도 없어졌으니 열심히 몸으로 때우셔야죠. 안 그래요? 시누이는 일도 안 하고 시부 시모 모두 두 분 다가 제대로 된 직장 가지신 적도 없지 않습니까? 제발 부지런히들 좀 사세요. 보상심리 가지시지 마시고 애초에 아들에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뜯어내실 생각이셨으면은 뭐 검사나 변호사, 의사 그 좋은 직업을 가지시게 키우시던가. 평범한 회사 아들 인생 조지게 하려고 작정을 하신 건지 참 답이 없더라고요. 저는 영원히 손자라고 지냈으면 좋겠네요. 사실 이번에 실망하는 것이 워낙 커서 다시 만나도 살갑게 대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래도 남들은 남의 편 아는데 남편만은 제 편이라서 그게 다행입니다. 별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황당하기도 했고 속 시원한 이야기라서 그냥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